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외항사와 인터라인 강화로 인해서 경쟁력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제주항공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LCC 얼라이언스가 조금 물이 건너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티하드 항공과 인터라인 협정을 맺으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제주항공의 차트를 저와 함께 간단하게 보시면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때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볼 수 있고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이러한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저비용 항공사들이 대형 항공사 대비 부족한 국제 노선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했던 이런 자체 항공동맹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이 얼라이언스의 90점을 잃으면서 현재 조금 부진한 모습, 이 글로벌 확장에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세계 최대 LCC 동맹인 밸류 얼라이언스까지 최근에 운영을 종료하면서 제주항공 등 국내 LCC들은 자체적으로 제휴사 구축에 나서면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밸류 얼라이언스의 사업 중단에 따라서 올해 초에 합작 투자 계약을 해지를 하고요. 관련 지분을 모두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주항공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밸류 얼라이언스의 트래블 시스템스 지분을 13.04% 보유하고 있었지만 1분기에 해당 지분을 모두 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찾아보니까 제주항공 측이 밸류 얼라이언스의 사업 중단으로 합작 투자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지분을 정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밸류 얼라이언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6년에 제주항공과 세우퍼시픽, 노게어, 타이거 에어 오스트레일리아 등 동아시아와 호주 지역의 LCC의 8개사가 결성한 세계 최대의 LCC 협력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밸류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라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추구를 했습니다. 인터라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항공사 간에 제휴를 맺고요. 각각의 운항하는 노선을 연계하는 형태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인터라인 효과는 항공사가 노선 확대와 환승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호주와 일본의 LCC가 일찍이 이런 얼라이언스에서 이탈하는 데 이어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전 세계가 항공업계의 위기를 맞으면서 회원사 간의 내부 결속력이 좀 많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운영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뭐 다른 항공사인 이스타 항공도 2016년에 또 다른 LCC 얼라이언스에 유플라이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했지만 이 역시 현재 좀 실질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홍콩의 익스프레스가 주축이 된 동맹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홍콩 익스프레스가 2019년에 캐세이 퍼시픽 항공에 매각된 이후 구심점이 좀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LCC 업체들은요, 자체적으로 외황사 이렇게 인터라인에 강화를 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유나이트 항공과 인터라인 협약을 시작으로 에어캐나다, 에티드 항공까지 그리고 미주, 유럽, 동남아시아 등 총 14개의 항공사와 자체적으로 인터라인 협약을 맺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주항공의 긍정적인 이런 속보가 하나 있었죠. 바로 UAE 국영항공사인 에티하드 항공과 인터라인 협정을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또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 지난 2015년 저비용 항공사 중에 최초로 이런 유나이티드 항공사와 인터라인 협정을 맺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노선과 연계된 제주항공의 노선의 표를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월 7일 이제 제주항공이 아부다비 허브공항을 둔 아랍에미레이트 국영항공사 에티하드 항공과 인터라인 협정을 맺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렇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밸류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운영을 종료하면서 제주항공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제휴사 구축에 나서면서 경쟁력 강화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제주항공의 이런 밸류 얼라이언스와 함께 현재 외항사와 어떤 협력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거나 또 한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에 대한 내용 찾아봤고 이 차트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액 자체가 좀 호황이고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여기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좀 우려가 많이 심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지수 전체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조금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면은 전체적인 지수가 이렇게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한 영향을 피해갈 수 없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렇게 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수도 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대에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 향후 긍정적인 전망을 다소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고 여기에 호황이다 보니까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지수가 좀 더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제주항공이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저항을 받았던 장기 이평선 12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 후에는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이게 앞서 저항을 받았던 부근대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근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지지 저항뿐만 아니라 장기동 평균선들 바로 241선과 481선이 얽혀져 있는 라인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저희가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 이 부근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전에 지지해줬던 라인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차트를 좀 크게 봤을 때 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항공의 밸류 얼라이언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인트라인 협정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